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6월 초부터 시작된 장마가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데요. 감귤 농가에서는 병해충 발생이 크게 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의 한 감귤밭입니다. 잎에 누런 반점들이 곳곳에 찍혀 있고 열매에도 노란 덩어리가 여드름처럼 뒤덮여 있습니다. 세균 기생으로 생기는 궤양병인데 지난달 초부터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계속 번져가지고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쳐봐가지고 뭐 안 되면은 뭐 포기를 해야죠 뭐. 서귀포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6일 노지감귤 예차를 벌인 결과 궤양병 발생량은 9.2%로 작년보다 5%포인트 증가했고 지난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귤굴라방도 조사 대상 묘목 중 6.1%에서 관측됐습니다.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1도 가까이 높아졌고 비 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병해충 확산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장마는 벌써 44일을 넘기며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긴 장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까지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이제는 검은점 무늬병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마 기간이 길어지면서 검은점 무늬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비 오기 전에 비가 개면은 날씨가 좀 좋다 하면은 방제를 꼭 해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가격 폭락으로 속이 탔던 감귤 농가들이 올해는 긴 장마로 병해충이 찾아오면서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무더위 쉼터가 단계적으로 개방됩니다. 제주도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 400여 곳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오는 27일부터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1단계로 쉼터를 개방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주 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단계로 10명 이내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되면 3단계로 대면 식사를 허용합니다. 제주 지역 어린이집의 불량급식 문제가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가운데 제주도가 어린이집 주방에 CCTV를 달아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점검을 부실하게 해오다 뒤늦게 CCTV로 해결하려 한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랑 두부 한 조각이 들어간 멀건 국. 반찬도 없이 국에 만밥. 대부분 아기 엄마들이 회원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온종일 불량급식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관련 글마다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명단을 당장 공개하라는 요구도 빗발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좀 기분 나쁘죠. 화도 나고 어느 어린이집인지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주 지역 불량급식 소식이 전국적인 공분을 사자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자치경찰과 위생부서, 보육부서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신고가 접수된 어린이집 30곳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어린이집 주방에 CCTV를 설치해 식단표와 실제 급식 메뉴가 같은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실시간으로 급식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아이들이 먹이는 것이 제대로 연결이 되는 부분까지를 점검하는 부분을 아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목적 사업으로 넣어서 인력과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하지만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조적인 문제, 또 원장들의 먼저 자성이 있지 않은데 CCTV만 달아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조리사의 인권 문제나 기존에 하던 점검부터 내실을 기하라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행정시가 해마다 정기 단속을 통해 급식비 영수증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부실급식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고 현장 점검 역시 사전에 통보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급식 일지라든가 그런 거를 확인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그 시간대 기다리지 않는 이상은.
무엇보다 아이 건강을 볼모삼아 이윤을 추구한 일부 어린이집들의 모렴치가 문제지만 행정의 형식적인 점검과 관리가 불량급식으로 이어졌다는 비난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도내 첫 코로나19 3차 감염자인 26번 확진자의 오락가락한 진술로 밀접 접촉자 수가 또 변경이 되는 등 방역 정보가 잇따라 바뀌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감염이 우려된다며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인근 상인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첫 코로나19 3차 감염자가 나온 제주시 애월읍의 한 마을 초등학교. 등교 수업이 진행됐지만 교실마다 책상 절반은 비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교 수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병설 유치원을 포함해 전교생 122명 가운데 그제 78명에 이어 어제도 49명이 등교 수업을 거부한 겁니다. 학부모들은 마을에서 발생한 3차 감염자인 26번 확진자의 공개된 동선이 일부에 그치는 등 아직까지 불분명하고 제주도의 원격 수업 전환과 주민 전수 검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며칠만이라도 등교 중지를 요청을 한 거였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저희 상당히 당황스러웠고요. 저희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 등교 중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더 학부모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 같아요. 마을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길을 오가는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인적이 완전히 끊겼다며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주 26번 확진자가 다녀간 은행은 소독을 거친 뒤 정상 영업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근 상가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는 등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거의 한 4, 50명 이상 평균 왔다 가는데 한 어저께 7명 정도 왔다 갔나? 그 정도예요. 이런 상황에 제주도는 26번 확진자의 방역 정보를 또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위성항법 장치까지 동원한 심층 역학조사 결과 자택에서 밀접 접촉한 가족이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확인됐다며 최종 접촉자 수를 16명에서 15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진술을 번복하며 동선 파악에 혼선을 준 26번 확진자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잇따른 방역정보 혼선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에서는 마을 주도의 주민 참여형 풍력 발전 모델을 육성해 마을의 자립 기반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을과 사업자가 함께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특성화 마을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사업을 들여다보니 마을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지분 100%를 소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배경으로 돌아가는 3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월정리 마을회와 민간 사업자가 지난 2013년 공동대표로 법인을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사업으로 설립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립 당시 마을회가 51%, 민간 사업자가 49%를 소유했던 지분은 다음해 50대 50으로 변경됐고 2016년에는 민간 사업자 100%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마을회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월정풍력발전 주식회사가 풍력발전기 건설비 75억 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는데 2016년 마을회가 보유한 주식 지분 50%를 사업자에게 넘기면서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단독 소유가 된 겁니다. 마을회가 풍력발전기의 고장이나 화재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우려해 지분을 사업자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걱정돼서 무상으로 사업자에게 주식을 다 줬습니다. 저는 사업자에게 이 사업을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물어봐도 말도 안 하고 서로도 안 주고 있습니다. 마을회가 뒤늦게 주식 지분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민간 사업자는 현재 시가로 주식을 다시 사갈 것을 요구하는 상황. 민간 사업자는 사업 초기 마을에 자본금을 빌려줬고 빌려준 금액을 주식으로 돌려받은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사업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충분히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구지정 단위에 대해서 마을에 주는 인센티브였거든요. 그런데 마을 소유 재산권이 사업자한테 100%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주도는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해마다 민간 사업자가 풍력 발전 수익 8천만 원을 마을회에 지급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정 부분 그 수익 사업으로 해가지고 가져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현재 대표도 물정 이장이 박기범 그 이장 이름으로 됐고, 마을이 주도해야 한다는 전제로 허가된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사업이 실제로는 민간 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의 14개 읍면 도서 지역이 예술 공간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섬에는 특색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들어서고 있거나 또 들어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와 다리로 연결된 신안군 앞에도입니다. 신안 출신 우암 박용규 화백의 작품 등이 전시된 전용 노을 미술관이 지난 2014년 문을 열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하이도에는 평화의 상징 천사 조각상이 섬 전체를 수놓고 있습니다. 선착장은 물론 도로와 공원 등에도 각종 천사상이 전시되면서 이색적인 면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이 하이도 이분들의 소망을 다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의미로 만들었고요. 신안군이 한 개의 섬에 한 개 이상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건설하는 1도 1 뮤지엄 아트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사업. 지난 2007년 중도면 갯벌 생태 전시관을 시작으로 모두 10개 박물관과 미술관이 완공됐고 자읍면 인피니또 미술관 등 14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산업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지역 주민들의 그 문화 향유의 기회를 폭넓게 넓히고자 지금 신안군 1도 1 뮤지엄 아트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부터 한 해 평균 70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쯤 전체적인 윤곽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물폭탄이 쏟아진 가운데 제주에는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백록담에는 초속 31.1m의 소형 태풍급 돌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현재 제주 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강풍이 불겠습니다. 장맛비도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오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오후부터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지형적인 영향으로 산지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해안 지역과의 강수량 편차가 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안개도 짙게 낄 걸로 보이는데요. 중복인 일요일에 잠시 맑은 날씨를 보였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24도, 서부와 남부, 동부 23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7도, 동부 26도, 남부 25도, 서부 2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요. 현재 기온 2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앞바다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4m로 매우 높게 있는 만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강풍과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상 상황이 좋지 못한 만큼 항공편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비가 시작돼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기온이 올라서 덥고 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행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귀를 물어뜯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7살 강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됐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여중생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초콜릿 등 선물을 주고 나체와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 교복을 입은 사진 등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 119에 신고하면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 동영상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구급관리센터용 응급처치 프로그램을 설치해 신고자가 올바른 자세를 교정해 심폐소생술 효과를 높이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해 624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장성철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장성철 위원장은 지난 4월 21대 총선 당시 유권자들을 거리에서 만나는 이른바 뚜벅이 유세를 하면서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해 유세용 차량 주변에서만 확성기를 쓸 수 있는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는데 장 위원장은 돈은 묻고 입은 풀어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주 초 21대 국회에 발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4.3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오는 27일 발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과 위성정당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지만 아직까지 미래통합당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는 보상 대상과 규모 등이 구체화됐고 일반 재판 전과 기록을 삭제하는 명예회복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